이승우 변호사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성만이하고 윤관석이를 검찰이 불러서 소환 조사했죠. 예, 그렇습니다. 예, 돈 봉투 사건. 네네. 이것들 다 뭐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대요. 네, 뭐 전부 다 부인하고 있고요. 지금 네. 언론에 보도되어 있는 내용들 뭐 두 가지 보면 그 중에서 이제 이성만 의원 주장 부분 보면 이거 이정근 씨가 돈 요구하는데 네. 내가 이거 돈 안 주려고 음. 송영길 대표 방패막이로 쓴 거다. 아. 이런 진술을 했다라고 음. 하십니다. 근데 저 이 얘기 들으면서 네. 과거에 본인과 그 송영길 전 대표가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에 대한 기사 나왔던 거를 어. 완전히 망각하고 계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이게 부평구 갑 초선 의원 아니십니까? 그래요. 예. 여기 보면 그 전에 기사 나왔던 게 단수공천, 그래서 음. 여성 의원 공천하기 위해서 음. 단수공천 38곳 했는데 네. 그 중에서 유일하게 번복돼서 송영길 전 대표가 이거 재공천 심사 해달라고 요구해갖고 예. 김태년 지금 원내대표 이제 되시는 그 과정에서 그 결국은 공천 재심사로 유일하게 뒤집힌 데다 이렇게 되어 있는 곳이거든요. 이게 악연이 있는 거구나.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홍미영 씨가 이제 당시에 이제 단수 공천됐던 게 엎어졌던 그런 네. 곳이 이제 부평구 갑인데요. 이 관련해 갖고 사실 이 정도까지 은혜를 입었으면 당 대표 출마할 때 본인이 돈을 긁어서라도 덤빌 상황인데 이정근 씨하고 송영길 전 대표가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나 그거 난 참여 못한다. 그거 전혀 못한다. 그래서 송 대표를 팔아서 자기가 이렇게 방패 삼는다라고 하는 건 사실 이렇게 말이 좀 안 되는 얘기 정도 그래요. 수준을 넘어서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또 이제 윤관석 의원도 나오셔서 얘기했던 내용 보면 이게 뭐 정권 탄압 이거 야당 탄압이다. 네. 뭐 그런 이야기 하시는데 이제 보통 저희가 이제 수사를 할 때 네. 검찰 혐의 사실과 관련돼서 이게 탄압이다. 또는 해당되는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면 최소한 본인의 어떤 진술과 관련된 증거들이 나와 있고 그 자체가 완전히 조작돼 갖고서 AI가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니까 그 내용과 관련해서 진술과 관련돼서 뭐가 이게 사실이 아니고 맥락이 전혀 다르다라고 예. 한다고 한다면 그 반대 사실을 사실은 적극적으로 주장을 해야 됩니다. 어떤 사실이 있어 내가 이런 대화를 했다. 네, 그때 당시에 내가 이런 얘기를 했던 것은 이러이러한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대화를 한 것이다 라고 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이지 당연히 그것을 그냥 막연히 이렇게 주장을 한다라고 할 때 재판부에서 믿어주기도 어려울 뿐더러 네. 해당 내용 관련해서 아무리 이것을 뭐 설명하려고 들어보려고 해도 전후 관계에서 등장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뭐 5개는 못 줬어. 5명이 안 나왔더라고. 그거 꼭 줘야지. 뭐 이런 얘기를 한다는 얘기를 그럼 뭘 어떻게 됐다는 것인지 앞뒤 전후 맥락이 전혀 없는 상태로 이건 그냥 야당 탄압이다.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 그 얘기만 가지고 전혀 어떤 문제도 해결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이 정도 되면 검찰이 확보하고 있는 증거 만 가지고서도 예. 범죄의 상당성이 인정이 될 텐데 네네. 그런데다가 이거를 뭐 다른 식으로 설명하거나 해명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딱 잡아서 정치 탄압이라고 해버리면 예. 이자가 기회만 있으면 도망가거나 예.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전체적인 내용상으로 보면은 뭐 객관성 있는 증거 자료에 대해서 네. 이 내용에 대한 어떤 편집이 이루어졌다든지 네. 또 의심할 만한 어떤 구체적인 정황을 전혀 얘기하지 못하는 상태거든요. 네. 네. 이런 형태에서 결국 이렇게 진술 자체를 똑같이 부인하면서 그런 사실이 없었다. 네. 이렇게 진술을 하는 형태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고 한다면 네. 네. 또 거기다가 지금 여러 진술들이 또 모순되는 형태로 또 검찰 진술로 좀 파악이 되는 것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결국 뭐 증거 인멸에 대한 조직적인 진술에 대한 조작 네. 이 문제에 대한 것이 뭐 구체적으로 언급이 돼서 체포동의안 자체 구체적 언급이 되거나 국회에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서 이 부분을 도대체 어떻게 막으시려고 이렇게 진술들을 하시는 것인지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이렇게 되면은 증거인멸을 막거나 도주를 막기 위해서라도 네네. 구속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지금 상태에서 보면 이제 민주당에서 이 문제에 네. 대해서 체포동의안 부결시킬 수 있을까요?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출당을 시켰는데 네. 이 둘이는 자진 탈당은 했지만 네네. 사실상 출당시킨 거랑 똑같죠. 예, 지금 현재에서 지금 등장하는 이 돈봉투 사건 관련해서 네. 국회의원들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시키고 민주당이 내년 총선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저는 그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 거죠? 전 100% 가능하다고 예.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증거인멸을 계속적으로 시도하고 혐의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다투고 있는 상태에서 전혀 어떠한 내용에 대해서 반성의 태도도 없고 또 그 내용과 관련해서 결국은 계속적으로 이정근 씨 회유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어허, 예. 뭐 뻔한 전 스토리일 것 같은데 네네. 이정근 진술만 엎으면 된다. 네. 라고 생각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시도하고 있을 것이다 보이고 이런 형태에서 구속영장 청구나 체포동의안 국회에서 논의되는 거 우리가 곧 보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런데 과연 이렇게 사실상 출당시킨 형식상 자진 탈당이지만 이 송영길, 윤관석, 이성만에 대해서 검찰이 체포 동의안을 국회로 제출했을 때 네네. 더불어민주당이 과연 이자들한테도 방탄복을 씌워줄 수 있겠느냐, 감히. 예. 예, 그 참 재밌는 상황이 벌어지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지역본부장들 있잖아요. 네네. 이게 이제 국회의원들은 이제 윤관서이가 뭐 300만 원씩 돈 봉투를 줬다는 식의 녹취록이 나와 있는 거고, 네네. 지역위원장들은 그보다는 돈이 좀 적습니다만 예. 어쨌든 지역위원장들한테도 돈을 뿌렸잖아요. 예. 뿌린 걸로 보이는데 검찰이 이 지역본부장들 경우에 피의자로 전환해서 소환 조사를 했다 그러는데, 네. 그러면 이거는 법률 사법적으로는 어떤 상황이라는 뜻입니까? 현재 이제 정당법 위반으로 네. 이제 입건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당법 위반 관련해 갖고 이제 돈봉투 사건이 사실 뭐 민주당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이제 과거에 다른 당에서도 계속 있었었는데요. 네. 실제 이제 금품을 수수하는 형태, 그러니까 당대표 선거와 관련돼서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에도 이제 피의자로서 정당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고 처벌을 받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지역 본부장들도 봉투를 수수했다는 혐의로서 피의자로 입건이 됐고 해당 사안 관련 사법 처리를 이제 받게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곧 구속된다는 뜻입니까? 구속까지 영장 청구를 하게 될지는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금액 자체 관련돼서 이제 지역 본부장들이 뭐 빵값 분석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얼마 안 된다 이런 취지로요. 근데 이제 이승우 변호사는 뭐 빵집에 가끔 가십니까? 혹시? 빵집 자주 갑니다. 그러면 네. 얼마 정도 먹어요? 한 번 먹을 때? 한 번 먹을 때요? 예. 제가 뭐 거기 앉아서 먹는 경우는 좀 드물고요. 사온다 하더라도. 예, 사갖고 간다 뭐 10,000원, 20,000원. 그래요? 그럼 이 사람들 네. 10,000원, 20,000원씩 받았다는 뜻입니까? 그 정도보다 훨씬 더 많이 받으셨죠. 예, 빵집 하루 매상만큼 받으신 것 같습니다. 뭔 소리야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빵값도 잘 모르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사안 관련해서 금액 자체가 크고 적고의 문제는 아닙니다. 네. 그래서 뭐 빵값 뭐 예전에 이제 껌값 얘기하셨다가 이제 빵값까지 올라온 것 같은데 그렇게만 해갖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죠. 예. 이 사안 관련해서 이제 이 정당이라는 것은 이제 헌법상으로 굉장히 강력한 보호를 받고 있죠. 그리고 공천 이 과정을 위해서 사실은 당대표 또는 당의 대의기구가 필요한 겁니다. 이 과정을 전체를 관리하고 네. 국가의 보조금도 또 집행하는 이런 국가 헌법적 기관이거든요. 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문제 관련해서 금품 수수를 하고 정당의 어떤 민주적 질서나 또는 부패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가 이 문제로 발생을 했는데 여기서 그냥 뭐 이정근 씨가 빵값 좀 나눠준 것 같고 뭐 돈봉투 뭐 이런 게 아니다 이런 식의 얘기하시는 표현을 들으면 당내에서 이와 같은 금품의 어떤 교부는 그냥 당연하고 만연한 일이다. 네, 이런 생각이 좀 들립니다. 하여튼 그래 좋아요. 빵값을 준 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됩니까? 됩니다. 네. 네, 그런 거 주고받고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네. 그 김영란법 위반 사례 중에 네네. 그 학생이 네. 그 선생님한테 진짜 고맙다는 뜻으로 네. 캔커피 하나 뽑아서 드린 거가 김영란법 위반으로 그렇습니다. 해서 처벌받은 적이 있어요. 네네. 지금 얼마나 엄격하게 다른 곳에서 지금 공직자들이나 예. 또는 교사 뭐 이런 분들이 지금 법 적용을 받고 있고 네. 한지에 대해서 너무 좀 뭐랄까 거리가 좀 멀게 좀 딴 나라 이야기처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사안 관련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내용을 들을수록 더 어안이 벙벙해지지 않습니까? 해당 사안 관련해서 이게
반성하고 해결을 해도 시원치 않을 상황인 것 같고 그래요. 예. 다른 정당에서도 다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자정 노력을 위해서 다 목소리를 하나로 모았던 것 같은데 특히 유달리 이 사건 관련해서는 계속 그런 사실이 없다. 네. 뭐 아니면 해당되는 돈이 별 돈 아니다. 뭐 그거 식사비 정도밖에 안 된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어서 사실 진술상의 정황 증거는 누적돼 있는 상태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많이 알겠어요. 듭니다. 네. 자, 그러면 빵값은 또 빵값이고 이번에는 밥값도 나왔어요. 네. 예. 스폰서로 알려져 있었던 사업가 김모 씨가 실제로는 지역본부장의 서울 지역 책임자로 이정근이하고 이 김모 씨 이름이 나란히 네. 예, 적시되어 있는 뭐 서류가 또 확인이 됐어요. 네네. 자, 어쨌든 이 김모라는 사람이 5천만 원을 현금으로 만들어 가지고서 뭘 건넸다 그러는데 네. 이거를 밥값에 쓰라고 자발적으로 건넸다는 건데 이러면은 죄가 안 됩니까?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주든 말든 그건 관계가 없고요. 예, 그거는 어떤 형식을 취하든 간에 이제 정치자금법에 정해져 있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서 금전적인 것이 처리가 되지 않으면 어허. 모두 다 정치자금법 위반입니다. 아니 그러면 이자들은 저 변호사 선임도 안 하고 있나? 아니 좀 그런 거는 최소한 변호사한테 이게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물어보고 이렇게 진술을 해야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아마 조언을 드렸을 텐데 기억을 못 하실 수도 있고 예, 아니면 이 내용 관련해서 이제 기자분들이 막 추궁을 하니까 해당 내용 관련해서 그냥 말이 팍 얼떨결에 예, 터져 나갔을 수도 있고 예. 아니면 실제 밥값을 한 번에 5천만 원씩 쓰실지도 모르는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뭐 버핏과의 점심 이런 거 보면 엄청나게 팔지 않습니까? 그거는 뭐 몇십억 하죠. 네, 그렇게 되는 것처럼 이제 생각한다면 돈을 줄 때 어떤 이 문제로 보면 단순한 정치자금법 위반의 문제가 아니라 네. 대가성 문제까지도 사실은 검찰에서 아하. 검토할 수밖에 없는 네. 이런 표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발적으로 뇌물을 제공하고 뇌물을 수수하고 이런 것처럼 참 여겨지기도 해서 예. 이 대가성 문제도 앞으로 아마 상당한 큰 문제가 될 것이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자, 돈 봉투 받은 현역 의원들이 이름이 특정됐다고는 알려져 있어요. 네. 누군지 아직 이름은 언론에 공개가 되지 않습니다만. 네네. 그러면 이거는 수사가 어느 정도 진행됐다고 보면 됩니까? 구체적으로 실명 언급을 한 진술이 다 확보됐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네. 그리고 그게 단순히 이정근 녹취록에 나와 있는 정도 수준의 언급이었다면은 아마 특정됐다는 표현을 검찰에서 쓰지 않았을 겁니다. 예, 구체적인 보강 진술 증거가 다 네네. 확보됐다라는 취지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하. 그와 관련해서 지금 조사받았던 뭐 지역 본부장들이나 네. 또 윤관석, 이성만 의원뿐만 아니라 이제 강래구 전 감사 협회장 네. 이 분에 관련된 여러 진술들을 이제 교차해서 검토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서 충분히 현역 의원들과 관련된 명단이 확보가 됐다라는 취지고 이제 2차 소환을 아마 이분들이 이제 줄 소환되시는 형태로 진행될 것이다. 근데 이건 이제 돈 받은 국회의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모르겠는데 네. 상황이 이 정도 되면 자기가 돈 받은 거는 드러날 것이다라고 예상할 수 없나요? 예상하겠죠.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냥 사실은 제가 언제 돈을 받았는데요. 뭐 이래 버리면 좀 양형이라든지 이런데 좀 참고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게 처리를 해도 사실은 좀 시원찮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요. 지금 보면은 보통 이 정도 되면은 당 차원에서 대국민 사과를 하고 해당되는 뭐 의원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네.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다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하고 있는 이 현재 흐름을 보면 검찰에서 발표하고 언론에 공개되기 전까지는 아무도 이 문제에 대해서 다 모르세.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마 내부에서는 다 알고 있겠죠. 돈 받은 사람 누구고 하는 건 뭐 보좌관도 알 테고 그때 당시에 당직자들도 다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런 뭐 명함도 리스트도 돌아다니고 그랬어요. 네. SNS. 그러니까요. 다 알고 있는 상태인데 서로도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당 대표도 언급을 하지 않고 그래서 이게 이제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내부 트렌드인가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일단은 최종적으로 이름이 언론에 공개되지 않을 때까지는 공개하지 않고 버틸 때까지 버틴다. 해당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끝까지 부인한다. 이것을 당 정책으로 삼은 것인지 뭐 최근에는 이제 박광원 원내대표가 이 문제 당 시정 조치 관련돼서 한참 언급을 하셨었는데 당 대표
분들이나 최고위원분들께서도 이걸 충분히 수용해서 받고 이런 문제로 안 가고 음흠. 김남국 의원 얘기만 계속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돼서 이 물타기를 당내에 있는 내부 사건 중에 더 큰 사건으로 물타기라는 방식을 취하시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좀 이해가 좀 잘 안 됩니다. 예, 돈 받은 국회의원들은 구속 영장 청구 가능성이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국회의원으로서 해당 사안 관련해서 지금 네. 당내 당대표 선거와 관련해서 이렇게 돈 봉투를 받고 처리했다고 한다면 신병 처리에 대해서는 당연히 한번 검토를 하고 청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뭐 불구속으로 처리돼서 벌금형 정도로 끝난다. 아니면 뭐 국회의원으로서 임기를 다 누릴 수 있다. 이런 문제로 가고 정치자금법 위반 문제나 정당법 위반으로도 별거 아니네. 돈 봉투 주고받을 수도 있는 거구만. 이런 식으로 사회 전체적인 그 정치 관련된 이 문화가 형성되는 방식이 된다 그러면 네. 앞으로 나머지 어떤 정당과 관련된 문제들은 어떻게 다 정리할 그러면 겁니까? 예. 이 윤관석이가 주로 현역 의원들한테 돈 봉투를 돌렸다는 것인데요. 네네. 그러면 윤관석이는 무슨 죄를 지은 겁니까? 지금 정당법 위반 문제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해당 사안 관련해서 지금 금품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당대표 선거와 관련돼서 네. 금품을 전달하고 그것을 요구하고 주고받고 하는 형태의 정당법 위반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자금 조달과 관련해서 그 자금 조달 경위에 대해서까지도 아마 알고 있었거나 인지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정치자금법 위반 문제도 같이 적용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제 정당법 위반은 확실하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윤관석이가 정당법 위반으로 먼저 체포영장이 청구돼서 구속이 된다면 네네. 그 윤관석으로부터 돈을 받은 이 국회의원들 있잖아요. 네네. 누군지 모르지만 이 사람들 이제 곧 드러나겠죠. 네네. 이 사람들도 그러면 같은 공범으로 정당법 위반이 되는 정당법 거죠. 위반으로 해서 수수 행위 자체도 예. 처벌을 똑같이 하게끔 똑같이 되어 하게 돼 있죠. 네, 그러니까 처벌 형량이 나중에 좀 문제긴 하죠. 예. 3년 이하로 돼 있으니까요. 사실 이게 처벌 형량 자체가 정당에서 준 사람이 더 처벌이 무겁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으니까. 네, 똑같은 기준을 윤관석이가 구속된다면 받은 다른 국회의원들이 구속 안 되는 게 이상하잖아요. 그렇게 될 가능성이 이제 있긴 한데요. 예. 수수와 관련해서 주도적으로 처리를 했던 윤관석 의원하고 네. 이제 수수를 했던 분하고의 양형상의 차이가 좀 존재한다라고 보게 된다면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러면 녹취록에 이런 대목도 있었거든요. 누가 와서 달라고 그래서 줬다. 네. 그건 좀 다르죠? 적극적으로 요구를 했다 그러면 예. 그거는 좀 더 죄질이 안 좋게 평가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네. 자, 이거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성만이나 윤관석이를 먼저 체포동의안 제출해가지고 네. 더불어민주당 좌파들이 어떻게 하는가 보고 그 이제 구속영장이 본회의 표결해서 처리가 되면 구속시키면 되고 네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돈 받은 자들한테도 똑같은 정당법 위반 혐의로 다시 영장 청구를 해서 또 더불어민주당이 어떻게 하는가 좀 지켜보는 게 좋겠어요. 네. 사실 뭐 정당법 위반 관련해서 지금 5년 이하로 처벌 형량을 올리자라고 지금 발의가 된 것으로 제가 기사를 확인했는데요. 네. 아무리 이제 제가 헌법 조항을 뒤져를 봐도 예. 이 정당이라는 제도 자체가 이제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을 하기 위해서 국가가 특별히 보호하고 있고 거액의 국가 보조금을 네. 지급을 해주고 있고 또 공직자 추천과 관련돼서도 공직자 추천을 받은 그러니까 정당 추천을 받은 공직 후보자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그러니까 무소속 후보자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국가가 보호로 그렇죠. 해주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정당과 관련된 개혁의 문제를 지금 이렇게 대략 그냥 그런가 보다 뭐 송영길 전 대표와 몇 명의 국회의원들의 그냥 개인적인 문제들로 이렇게 치부해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수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개혁이 되지 않으면 네. 사실 정당을 중심으로 해서 범죄단체처럼 움직이는 조직들을 결국은 공천해서 그 거기 안에 있는 분들이 국회의원이 되고 예. 국정을 장악해야 되는 그런 문제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범죄단체를 위해서 국가가 보조해주는 구조를 취할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이 돈봉투 사건 관련돼서는 단순히 이렇게 처리되는 형태를 넘어서서 정치적인 책임 그리고 향후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며 이 문제와 관련된 법적인 어떤 처벌 수위 이것들을 더 높일 것인가에 네. 대한 문제가 심각하게 논의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돈봉투 사건 여기까지 중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김남국이 지금 어디 있는지 확인이 되나요? 모르겠습니다. 이분
국회의원이신데 이렇게까지 해도 됩니까? 좀 심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네. 그렇구나. 국회의원이 지금 국회가 열려 있는데 어딜 가 있는 거야 도대체? 저는 국회의원 보좌관도 아니고 보좌관이면 이렇게 해도 되거든요. 국회에도 나오지도 않고 뭐 두문불출 어디 가는지 모른다 이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분은 보좌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국회의원이거든요. 국회의원인데 지금 여러 가지 뭐 여러 문제들이 막 진행되고 있는데 한참 언론 플레이 하시다가 사라지셨어요.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집중적으로 이제 난타를 때리고 있는 이런 구조가 됐거든요. 네. 지금 보면 이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는 형태가 됐고 어떻게 보면 민주당을 위한 위대한 희생양이 되는 것 같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왜냐하면 김남국 코인 의혹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는 가상화폐, 암호화폐 전반과 관련된 법제도 정비를 하면 네.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돈봉투 사건과 관련돼서 비교해 본다면 정당 내부의 이 민주적 대의기관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돈봉투 사건이 훨씬 더 심각한 사건입니다. 예. 그런데 코인 의혹에 우리는 사실 시선을 다 빼앗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보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좀 더 냉정하게 좀 접근을 해봐야 된 그리고 사안 관련돼서 여러 가지 조치들을 좀 취하기는 하긴 하지만 이 문제에 앞장 세워서 돈봉투 수사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우리 오늘 재화벌도 돈봉투 사건을 먼저 다뤘습니다. 타당하십니다. 이게 훨씬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이 검찰이 김남국 코인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클레이 스왑을 운영하는 오지스라는 업체를 압수수색했다 그러는데요. 네네.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일단 스왑이라는 단어는 좀 들어보셨을 겁니다. 달러 네. 스왑을 한다. 바꾸는 거? 예, 엔화 스왑을 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화폐끼리 서로 필요할 때 더 빌려주고 가져오고 예치할 수 있고 뭐 이런 네. 형태로 해갖고선 서로 이제 신용을 보강해주기도 하고 네. 교환하게끔도 하고 이제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저번에 이제 그 에어드랍 얘기를 네. 드렸는데 클레이 스왑에다가 이제 예치를 해놨을 때 이 경우에 해당될 때 이제 에어드랍을 해줬다라고 하더라고요. 일종의 그 경품처럼? 그렇습니다. 예. 이제 나눠줬다고 하는데 이제 지금 저번에도 이제 그 박사님하고 저거 나눌 때 네. 이게 특정 어떤 목적을 갖고서는 에어드랍이 이루어진 것인지 예. 아니면 그냥 다 그냥 무차별적으로 무차별로. 준 것인지 이걸 좀 따져봐야 된다는 말씀을 나눴었는데 클레이 스왑에다가 이제 예치하고 하는 형태가 될 때 이 문제에 관련해서 특정한 사람들이 스왑에다가 예치를 하고 에어드랍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을 하나 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예. 두 번째로는 이 가상화폐를 예치한 다음에 안 그래도 지금 이제 위믹스라는 게 좀 우리가 모르는 이른바 알트코인, 좀 점잖게 얘기하면 알트코인이고요. 네. 좀 이렇게 점잖게 얘기하면 잡코인? 잡코인 이렇게 예. 하는 건데요. 이런 상태에서 위믹스도 되게 별로 유명하지 않은 코인인데 그게 50억 상당의 위믹스 코인을 당시 시세에서 갑자기 클레이 페이라고 하는 더 듣지 못한 더 진짜 가치가 듣보잡이지. 낮은 예. 네, 그것으로 갑자기 교환하는 그런 거래를 했다라는 취지로 지금 설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서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클레이 스왑에서 이제 클레이 페이를 발행했는데 네, 이게 네. 출시 직후에 김남국이가 이걸 매수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교환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면 예. 진짜 이게 리스크가 엄청 큰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리고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게 몇 달 뒤에 발행사가 사라졌다니까. 예, 여기 잘못 들어갔다가 깡통 찬 사람들 엄청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만약에 잘못 들어갔다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김남국이가 출시 직후에 이거를 대량으로 매수를 했다 그러면 네.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뭐 에어드랍이라고 하는 걸 또 받았다 그러면 네네. 사전에 이것들하고 짰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그런 형태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 지금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위믹스 자체를 그대로 계좌상으로 돈을 받게 되면 네. 오히려 굉장히 그 금전상으로 이익을 취득한 것이 뚜렷하게 드러날 수 있는 정황이 될 수 있으니까 현재 상태에서 이제 클레이페이로 교환을 해서 당시 교환할 때 50억을 그러니까 50억 상당의 위믹스 코인을 30억 상당의 클레이페이로 바꿨다 이런 취지의 지금 보도도 나오고 네, 있거든요. 네. 그러면 비싼 거를 싼 거랑 바꿨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예. 해서 자금 세탁을 두 번 더 건너갔다. 이런 형태의 설명들도 들어오고 있는 것 같고요. 예.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하태경 의원도 지금 뭐
접수되고 있는 첩보에 의하면 음. 이 뭐 현금으로 현금화하는 데 있어 네. 사용되는데 이런 경로가 이용이 그래서 됐다. 손해 본 것처럼 위장해놓고 네. 실제로는 현금화 시켜서 어딘가 썼다. 네. 예. 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이 보셔야 될 것은 뭐 복잡한 형태의 여러 가지 이제 그 가상 거래과 관련된 내용들이나 또는 그 추정 관련된 내용들 이제 보시는 것보다도 검찰에서 지금 추적하고 있는 거래 내역 또 앞으로 이제 자금 거래 내역과 관련된 내용들은 이제 이게 불법 정치 자금을 수수한 것이냐라는 네. 것이 이제 일쟁점이 될 것이고요. 네. 그 관련돼서 불법 정치 자금 수수가 아니라 하더라도 실질 이득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네. 조세를 포탈한 것이냐라는 문제가 이제 두 번째 문제가 존재할 수가 있고 그 관련돼서 혹 대가성 있는 뇌물수수의 문제가 존재할 수 있는지 이 세 가지의 형사법적인 쟁점을 갖고 단순하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이제 가상거래소에서 이제 제출되어 있는 여러 가지 자료들은 이제 블록체인으로 이제 보호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그 특정 거래 내역과 관련된 계정 정보만 확보하게 되면 네. 실제 뭐 그 내용 삭제를 하거나 없애거나 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시간이 걸릴 뿐 해당 사안 관련돼서는 뭐 충분히 이것은 수사도 가능하고 환전이 되는 최종적인 거래 네. 단계 단말까지도 쫓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점까지는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여기 지금 댓글에 김주성님이 아미고 티셔츠 주문 어떻게 하나요라고 질문하셨으니까 그 위에 댓글 고정창에 아미고 티셔츠 주문 전화 좀 올려주십시오. 자, 그건 그렇고요. 그 김남국이가 자기는 뭐 ATM기에서 440만 원만 인출했다 이러고 그 얘기한 적 있죠. 네. 네, 실제로 대선 기간 그 2월이요. 네. 2022년 2월인가? 네. 예. 한 2억 5천만 원 이상 인출한 의혹이 지금 제기가 됐는데 이건 사실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쪽에서 지금 검찰에서 인출했다는 내용에 대한 확인을 지금 해주고 있는 형태가 네, 되고 있어서 네, 네. 실제로는 뭐 인출됐던 금액이 2억 5천만 원을 넘어갈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그럼 금액이 저기 뭐 얼마가 될지는 아직까지 모르는 거죠. 맨날 뭐 저 누님 형님 밥 사주세요 하고 다녔던 김남국이라 네. 뭐 그렇게 돈 쓸 일이 없었을 텐데 그러면 이게 2억 5천만 원 이상 현금을 인출했으면 어디다 썼을까요? 당시 뭐 대선 전국이고 예. 당시 이재명 대표가 당 후보로 대통령 후보로 출마를 한 상태에서 네. 당선이 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였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게 된다면 결국은 정치 자금으로 사용돼서 대선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정치적 목적의 자금으로 활용됐을 가능성, 네. 이를 위한 자금 세탁 가능성, 이것까지 사실은 의혹이 불거질 수밖에 없는 이런 시점에 현금 인출이다. 이게 김남국이가 당시에 이재명이 대선 후보의 수행실장이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24시간 붙어 다니는. 네네. 그러면 이렇게 현금을 인출을 했으면 이거를 이재명이가 썼을 수도 있습니까? 가능성을 또는 이재명을 위해서 썼거나. 전혀 배제할 수가 없겠죠. 네. 그런 형태에서 대선이라고 하면 뭐 사실은 어디서든 돈을 필요로 하면 갖다 써야 되는 상태가 될 네. 거고 그 중에서 뭐 출처가 나중에 확인이 안 될 수 있는 돈 같은 것들을 사용한 현금화되어 있는 돈이다라고 네. 한다면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형태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이 문제에 관해서 선거비와 관련돼서 공직선거법 위반 문제도 사실은 불거질 수 있는 그런 폭발력이 있는 사안이다라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예. 네. 예, 당시 시점이 대선 막바지고 또 김남국이의 포지션이 위치가 대선 후보 수행실장이라고 하는 점 네. 그리고 바로 그 대선 막바지에 2억 5천만 원 최소한 2억 5천만 원 이상의 돈이 현금으로 인출됐다는 점 네. 이런 게 객관적 팩트거든요. 네. 이 팩트를 가지고 보면 지금 조금 전에 제가 질문 드렸고 또 이승우 변호사가 답변하신 그러한 합리적 의심이 예. 제기될 수밖에 없는 정황이다. 그렇죠. 네. 공직선거법 위반 문제에 대한 것도 같이 아마 검토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 이 김남국이는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신병 확보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저러다가 어떻게 될지도 모른다 하고 그건 네.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신병 확보는 제 생각에는 뭐 검찰청에서 하려고 하면 금방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저는 들고요. 예, 뭐 대한민국 국회의원인데 사실은 이렇게까지 두문불출하고 사라져 버리는 것은 역사상 유례가 있는지 좀 궁금할 정도의
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혐의와 관련돼서 부인을 하고 있긴 하지만 뭐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겠다라는 의사표시를 네. 국민에게 공개적으로 설명하는 그런 기자회견을 제대로 가진 것도 아니고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하신 건 아마 이런 취지가 아니실까 싶은데 그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분이 여러분이 예. 뭐 타살인지 자살인지 음. 불분명한 형태로 세상을 떠나신 이런 경위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혹시 이 분도 음. 혹시 그런 형태의 이제 실종이나 또는 사망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염려 때문에 이제 또 신병 처리 검토를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거잖아요. 네. 이 문제에 관련해서 신병 처리를 하려면 이거는 사실 좀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뭐 불법 정치자금, 그러니까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조세 포탈 관련된 문제나 뇌물수수와 관련된 혐의가 아직 완전히 소명이 된 상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 체포동의안을 구해서 이제 혐의 사실이 좀 명백하게 정리가 되어야 네. 해당해서 소환 조사를 한다든지 할 수 있는 상태인데 아직까지 정리된 내용상으로는 가능성이나 의혹 정도 단계에 와 있고 네, 네. 실제로 이것이 범죄 혐의가 충분히 사실로서 정리가 되었다라고 네. 할 수 있는 단계까지는 못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체포동의도 할 수가 없고 현재 피의자로서 김남국 의원을 소환할 수도 없는 네. 그리고 이제 소환을 해서 뭔가 이제 신문을 하려고 한다면 가능성 너 이거 불법 정치자금 수수했던 거 아니야? 아니면 조세 포탈한 거 아니야? 아니면 뇌물수수냐? 이렇게 물어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해당되는 사안 중에 한 가지로 일단은 특정을 하고 예비적 범죄 혐의 사실로서 만들 수 있어야 되는데 네. 어떤 것이 포인트로 지금 제1순위로 혐의를 두어야 되는 것인지 압수수색 그렇군요. 영장들은 네. 나갔지만 알겠어요. 현재 상태 수사는 좀 어려운 상태에 아직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너가 혹시 저 위험에 처할까봐 우리가 미리 저 신변 안전을 위해서 구속하려고 그러니까는 구속 당해라 이렇게는 할 수 없다는 거죠. 네, 검찰이. 사전 보호 조치로 해서 신병을 구속할 수는 없습니다. 네, 네, 참 답답한 일이네. 네, 자, 네. 알겠습니다. 네. 예, 김남국의 얘기는 이 정도로 하죠. 뭐 언젠간 나타나겠죠. 그 건설노조 얘기부터 좀 하겠습니다. 네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도 건설노조 민노총 건설노조의 그 노숙 민폐 불법 탈법 집회에 대해서 강력한 그 얘기를 했어요. 네. 그리고 법이 지켜지지 않으면 결국 힘없는 사람 서민들이 고통받는다. 그러면서 이 경찰과 사법기관의 엄정한 법 집행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네. 뭐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집시법을 좀 손을 보겠다라고 하는 얘기까지 좀 나왔어요. 예. 자, 이 건설노조 민노총 건설노조의 이 5월 16일, 17일 1박 2일 노숙 집회가 어떤 불법을 저지른 겁니까? 집회법상에 이제 신고를 했던 시간을 초과해서 네. 해당되는 신고 시간 자체를 넘은 형태로 불법 집회가 이루어졌죠. 그때부터 불법 집회네요. 예, 그리고 강제 해산 명령을 받고서도 해산하지 않았고 물론 이제 강제 집행 형태까지 나가진 않았습니다. 네. 예, 그리고 노상방뇨 음주하고 노숙하고 예, 해서 도로 점거하고 이런 형태 그게 다 불법입니까? 네, 다 불법이죠. 노숙이 불법인가요? 노숙할 때도 노숙을 할 수 있는 장소라는 게 사실은 도로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형태에서 잠을 자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도로 자체를 전체를 점거하고 해당돼서 통행 자체를 방해하는 거는 우리가 다 불법이다. 일반 교통 방해죄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10년 이하의 징역이거든요. 그렇게 무겁나요? 그럼요. 도로교통 자체를 차단시키면은 대한민국 물류 뭐 여러 가지 교통 질서 다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경범죄가 아니군요. 경범죄 아닙니다. 해당 사안 그래서 집시법 위반의 문제에 대한 것들도 있지만 불법 집회로 이제 돼서 이 해산 명령을 받게 될 때 문제들로 좀 더 복잡하게 나가게 되면 교통방해 문제가 뒤따라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러면 도심 자체가 전부 다 마비되는 거고 그럼 가령 불법 집회 한다는 목적하에서 365일 동안 광화문 계속 사거리 점거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면 경부고속도로 계속 끊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통방해죄가. 네, 교통방해죄라는 거는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한 범죄가 됩니다. 그럼 그건 그렇고. 네네. 노상방뇨도 죄가 됩니까? 노상방뇨는 이제 경범죄 처벌법상의 위반 그건 문제가 경범죄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런데 이제 집단적으로 이와 같은 행동들을 반복을 했죠. 네. 또 이 내용 관련해서 집시법 위반이 또 근본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 이제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혐의로서 해당되는 사항으로 집행부를 이제 불러들였는데 네. 집행부 소환과 관련돼서는 아직까지 뭐 피의자로 소환했다는 표현까지는 쓰지 않는 것 같고요. 네. 내사 상태로 해당되는 사안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다라는 표현하고 지금 상태에서 이제 그 집행부에 대해서는 뭐 전체적인 개별 행위와 관련돼서 뭐 도로 점거했다든지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이제 묻는지는 좀 검토해봐야 될 것 같고 근본적으로 이제 집시법 위반 관련된 혐의하고 일반 교통 방해와 관련해서 공모 혐의가 있느냐 이 점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5시까지 집회하겠다고 신고해놓고 5시를 넘겼잖아요. 그럼 네. 그 순간 불법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경찰이 이거 불법이니까 해산하라고 명령했는데 해산하지 않고 버텼으니까 예. 그것도 예, 불법이잖아요. 해산명령 불응죄가 또 자, 있죠. 그러면 예. 계속해서 이것들이 불법을 저질렀는데 네. 경찰이 아무 행동도 안 했어요. 네. 그러면 이 경찰은 뭡니까? 고 박사님께서는 아마 이거 갖고는 화내실 거라 저는 예상을 했습니다. 예. 예, 왜냐하면 말도 안 되는 이런 공권력 집행의 무기력함을 보여준 거 아니냐. 그렇죠. 예, 이런 예. 걸 말씀하실 것 같은데 저는 예. 윤희근 경찰청장이 잘 참았다 생각합니다. 아, 잘 참았다. 왜냐하면 예. 한 번 정도는 이런 폐악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바로 즉각 강경 진압으로 나갔으면 민주노총이 원했던 방식으로 사안이 휘발려 들어갔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들이 도발을 하고 네, 거기서 뭐 다치는 사람도 나왔을 탄압받는 걸로 그렇습니다. 코스프레하고 그걸 노리고 사실은 1박 2일 노숙 불법 집회를 계속 진행했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합니다. 해산명 그거구나. 네. 저 양아치들끼리 싸울 때 네. 때려봐 해갖고서 약 네. 올렸다가 네. 한 대 맞고 피해자 코스프레로 들어 누워버리는. 네, 그럴 수가 있는 상태인데 1박 2일 동안 경찰력이 이제 그걸 무한 인내심을 가졌을 거고 뭐 청와대나 청와대가 아니죠. 이제 대통령실. 예, 대통령실에서 계속적으로 의견이나 이런 지시가 없었겠습니까? 근데 계속 그 부분에 상황 보고를 계속 상황 받았겠죠. 보고 하면서 해당 사안 관련해서 이번은 인내심이 필요한 사안이다라고 계속 아하. 보고를 했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네네. 저는 이렇게 했기 때문에 다음번 집회 때 강경 진압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민주노총이 명분이 없어서 아하. 막 그 시민 여론이나 여러 가지 여론으로 지지를 받기는 불가능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 일보 전쟁을 위한 2보 후퇴. 네, 저는 그래서 윤희근 경찰청장의 이제 이것이 선택이 좀 답답하게 보이고 주변에 피해 받으신 그래도 112 신고가 80여 건이나 접수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은 피해를 입으셨겠죠. 주변에 있는 분들이 네. 정말 말 그대로 학을 뗐다 이런 표현이 지금 나올 정도 수준이 됐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 피해가 있는 걸 모르고 이와 같은 형태로 기다리셨다고 생각은 들지 않고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뭐 저의 개인 그 휴민트로 있으신 분들 얘기를 들어봐도 네. 윤 청장께서 굉장히 이 신사숙고에서 정책 결정 집행하는 아주 유능한 분이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다음번에는 아마 이 문제가 똑같이 민주노총에서 이제 불법 집회를 하려고 할 때에는 강경 진압이 아마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생각이 알겠습니다. 듭니다. 네. 여기 우리 이승우 변호사 해설을 들으시면서 쭈꾸미님이 변호사님 말씀 들어보니 맞는 말씀이네요. 우린 윤 청장 욕했어요 그러거든요. 네. 근데 여러분들은 욕을 하셔야 돼요. 네네. 그거는 또 그거대로. 그걸 다 이해해 주시면 안 돼요. 네, 그건 또 그 내용대로 또 의미가 있습니다. 불법을 지적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불법이 난무하는데도 아무런 행동도 하지 못한 경찰에 대한 국민적 비판과 분노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걸 명분으로 해서 윤희근 총장이 다음에 제대로 법 집행을 하지.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력을 강력하게 집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명분을 만들어 주시는 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네. 저는 앞으로도 이 경찰이 무능하거나 무기력한 모습을 보일 때는 계속 비판할 겁니다. 타당하십니다. 네. 자, 그건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에서 집시법을 개정하겠다. 0시에서 6시까지는 야간 집회를 못하게 하고, 그다음에 특히 그 불법 집회와 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그 경찰관들이 그 집회꾼들로부터 오히려 소송을 당해서 고생하는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이런 것들도 원천적으로 할 수 없도록 면책권을 강화하겠다. 뭐 이런
그 입장을 발표했어요. 국민의힘에서. 네. 그 특히 이제 후자 부분 있잖아요. 뭐 시간 제한하는 거는 금방 이해가 되는데 이 면책권 관련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까요? 일단 집회 단속을 하던 경찰력 행사와 관련돼서도 네. 손해배상 청구 소송하고 형사 고발이나 고소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담당 그 경찰관들이 제일 곤혹스럽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특히 손해배상 청구 소송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걸어 들어옵니다. 그래서 개인이 그 민사 소송을 대응을 해야 되는데 경찰에서 그거를 개별 대응을 못 해줍니다. 이런 문제가 돼서 뭐 이제 그 경찰서마다 변호인들을 좀 선정을 해서 해당 경찰들을 좀 도와주고 상담해주고 하는 역할까지는 해주는데 네. 국고를 기울여서 개별 손해배상 대응을 할 수 없는 이런 형태들이 되니까 결국 개인 경찰관이 그 뭐 소송에 휘말려서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 없는 또는 손해배상을 나중에 해주게 되는 네. 또는 형사적인 책임을 또 추궁당하게 돼서 법정에 끌려다니고 또 기소가 돼서 형사처벌받게 되는 그 좌파들이 민노총을 위해서 청부 입법 밀어붙이고 있는 게 노랑봉투법이라는 거 있잖아요. 네네. 민사소송 못하게 하는 거. 네네. 진짜 필요한 건 경찰이네. 그렇습니다. 예. 예. 노랑봉투법이. 그래서 경찰력 집행 관련돼서 보면 현장에 출동했는데 예. 범죄가 막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이는데 네. 왜 경찰이 현장을 제압을 못 합니까?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듣지 않으십니까? 그래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제압을 못 하는 이유는 지금처럼 민사소송을 개인적으로 당할 수도 있고 내부에서 징계를 받을 수도 있고 네. 형사적으로 책임을 또 져야 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상황 판단을 본인이 나름대로 선량한 판단을 해갖고 내렸지만 결과적으로는 뭐가 좀 잘못됐다라는 절차 위반의 문제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불법 행위로 가능성이 있다라는 문제가 되면 소송에 시달리게 되는 거죠. 주로 과잉 진압이다 이런 네, 거. 그렇게 되게 되면 그 본인이 몰고 그렇게까지 들어오죠. 뭐하러 합니까? 안 하면 정년까지 보장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문제로 비겁한 경찰관을 만드는 우리 구조다. 사회가 예, 예. 구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네. 이와 관련돼서 경찰력 집행과 관련된 좀 적극적인 면책 조항이 있어야 네. 범죄 피해자와 관련된 문제, 또 불법과 관련된 단속에도 경찰들이 용기 있게 개입할 수 있는 네. 이런 상태를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다뤄야 될 문제가 많은데 시간이 거의 다 돼가지고요. 네. 그 방탄복 얘기는 좀 하고 지나가야 되겠어요. 예. 이게 문재인 정권, 종북 주사파 정권 거의 끝나갈 무렵에 벌어진 일입니다. 네. 이게 2021년 12월인가? 예. 방탄복 5만 벌을 107억 원을 주고 샀어요. 네. 그 방위사업청에서. 예. 근데 이 방탄복이 제대로 방탄이 안 돼서 실험을 진짜로 해보니까 총알이 뚫고 나갔다는 거거든요. 네네. 이걸 입고 우리 병사들이 전투하라고 내준 거 아니에요. 예. 이건 법적으로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이게 저도 이 말씀에 대해서는 좀 복잡하게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네. 감사원 지적 사항에 대해서 문제 없는데 왜 지적하느냐 이렇게 지금 반박하고 있고요. 아, 방탄복이 문제 없다? 근데 이게 왜 문제가 있는 거냐? 어허.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네. 실제 납품을 했던 업체도 네. 이거 소송하겠다라는 어허. 입장으로 지금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을 향해서? 네. 어허. 해당돼서 이게 문제가 없는데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잘못 지적을 하는 거다라고 어허. 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조금 더 설명드려 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죠. 네. 사안 관련해서 감사원에서는 이제 그 방탄복을 정면에서 총을 쏴서 방탄복이 제대로 기능을 하는지를 시험을 해봤다라는 네. 거고 그랬더니 이게 뚫렸다. 뚫리더라라는 문제를 제기해 갖고 네. 다 불량이다라고 판단했는데 국방기술진흥원에서도 진흥연구소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그 제조 업체에서도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네. 이거 미국에서도 공인 시험 통과해서 문제 없다고 한 거고 국제적으로 방탄 시험을 할 때는 35도 측면 각도에서 총을 쏴서 방탄이 뚫리는지 안 뚫리는지
확인을 하는 거고 정면에서 총을 이렇게 쏴갖고 뚫린다 안 뚫린다 판단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지금 주장한다라고 이제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요? 예, 저도 근데 그 내용을 보면서 아니 왜 정면에서 총을 안 맞고 측면에서 총을 맞는 것만 실험을 하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감사원의 판단이 잘못됐다. 이건 부당한 감사다라는 형태로 지금 주장이 반박으로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원이 그렇게 허술하게 감사할 리가 없죠. 예. 자, 그리고 그거 만약에 그 국제기구에서 정면으로는 실험 안 한다고 하면 그 국제기구가 그 이상한 국제기구죠. 저도 좀 약간 지금 그러면 적군한테 35도로만 쏴달라고 부탁하고 옆으로 전투합니까? 옆으로 이렇게 쏴야지. 정면에서 쏘면 안 되지. 그리고 이렇게. 미국에서 통과했다 그러면 미국에다가 팔지 그러면 왜 우리나라 군에 팔어?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반박이랑 반박 주장들이 나오고 네. 소송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다. 이런 기사도 있어서 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유심히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이게 팩트를 좀 더 확인할 필요는 있겠어요. 네. 뭐 감사원이 감사를 해서 발표를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감사 결과에 대해서 당사자들이 지금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에 대해서는 감사원이 책임 있게 후속 조치를 취해야 되겠죠. 저희 회사에 이제 얼마 전까지 국방연구원에 있다가 네. 온 변호사가 있어서 네네. 내일 한번 이걸 좀 자세히 물어보고 나서 네. 박사님께 네.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그다음에 좌파 시민단체에 관련된 그 수사 내용인데요. 네. 짧게 좀 말씀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비슷한 형태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감사원이 감사를 한 거고, 그렇습니다. 10개 시민단체를 조사해 갖고서 73명을 횡령사기 보조금 위반 등 혐의로 경찰 수사에 의뢰를 했다는 거죠? 예. 예. 그 사안 관련해서 보면 뭐 시민단체 조사하고 국가보조금 나가게 되면 네. 업무상 횡령 사건, 그다음에 사기 사건, 그다음에 보조금 관리법 위반 음. 이렇게 세 가지 혐의가 다 적용되게 됩니다. 네. 사실 이렇게 금액상으로 뭐 추정 금액이 17억 4천 이렇게 나온다고 했을 때 금액이 적다 네.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네. 명백하게 밝혀진 금액이 이 정도 금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보조금 관련돼서 사실은 뭐 영수증 처리가 되고 하긴 했지만 실제 어떤 명목으로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은 분들 많고 실제 뭐 주변에 다니시면서 많이 들어보셔도 국가 보조금 눈먼 돈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 거 들었지 않으셨습니까? 눈먼 돈이. 네. 예, 그렇죠. 그런 말들 많이 예, 그렇게 하죠. 말을 공공연히 하고 다닐 정도로 이런 돈들 관련돼서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뭐 여러 그 보조금 그 수수기관에서 금전적인 문제에 대한 이런 이제 보조금 위반 또는 뭐 횡령, 사기의 범죄가 많이 존재했고요. 네. 또 이 관련해서 보면 뭐 허위 존재하지 않는 사람 등록해서 돈 빼는 거 이건 뭐 고전적인 수법이잖아요. 네네. 그리고 네. 뭐 허위 증빙 서류 이거 관련해서 위조하고 하는 문서들도 이제는 뭐 사문서 위조 수준이 아니라 공문서도 막 위조하고 뭐 그런 형태로 되고 네. 개인 비용 관련해서 지금 보면 뭐 유학비 자녀 관련된 뭐 필요한 것들 쓰고 개인 사업 자금 갖다 쓰고 네. 이거 내용 막 듣다 보면 그 윤미향 씨 생각나지 않습니까? 비슷한 패턴이죠 다. 아하. 예, 예. 비슷한 형태로 돈 관련해 갖고선 사용하고 하고 국가의 세금을 다 아주 진짜 고열을 빼먹는 거죠. 예, 이런 형태로 보면 될 것 같고. 좌파들이 창의력이 부족하네. 옆에 좌파가 빼먹는 방법 그대로 뺏겨다가 지도 쓰고 그러는 모양이네. 이게 이제 공부를 좀 많이 해야 예. 그래도 정교하게 뭔가 사회적인 기여를 또 하면서도 이렇게 국가 보조금도 쓰고 하는 거고요. 국가 보조금 받아서 뭐 이렇게 할 때 보면 그 컨설팅 회사 같은 데서 막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뭐 30%를 자기네 주면 100% 받아서 70을 보조금으로 쓸 수 있게 해주겠다. 이게 지난 정부 때 진짜 많이 저희한테도 연락이 왔었거든요. 그랬어요? 근데 예. 보조금은 이제 이 생각하고 받으셔야 되는 게 보조금이라는 게 영원히 존재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보조인데. 예. 그러니까 보조니까 몇 년 동안 있거나 아니면 좀 있으면 사라지는 거니까 네네. 그 돈 받고 나서 끝낼 거면 하셔도 되는 돈이지만 계속 쓰겠다는 생각으로 가시면 그 보조금은 유지될 수가 없어서 그리고 또 컨설팅 회사에 30% 떼주고 보조금 받았다. 그리고 70% 나중에 받았는데 보조금 30% 떼어준 돈은 나중에 결국 결과적으로 주지 않아야 될 불법적인 돈을 나눠주는 형태가 되시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보조금 받으시는 것도 신중하셔야 되고 컨설팅 회사에서 받게 해주겠다고 하면서 수수료 달라고 할 때도 야 이거 이렇게 하면 나중에 회사가 망하고 사업장이 망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문제다. 알겠습니다. 예. 네, 원정남님, 우리 이승우 변호사 법보다 재화벌 진행 중에 슈퍼챗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시간이 다 돼서 우리
마무리 한 말씀 듣겠습니다. 김남국 코인에 대해서는 검찰청 수사를 좀 기다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돈봉투 그리고 정당 개혁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안 관련해서 지금 정부에서 여러 가지 외교 정책, 안보 정책 잘 추진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네. 이 점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네. 저도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고 박사님과 많이 협력해서 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재화벌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요즘 제가 깜빡깜빡하네요. 법성TV 구독도 좀 해주세요. 법으로 이긴다. 법성TV 이승우 변호사의 법성TV도 여러분 구독 많이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